이민서, 네 구두국 좀 봐. 다 닫았잖아. 저 거지랑 똑같아. 친절히 샤넬을 사줄 것 같니? 가난만 살 뿐이지. 당장 나가. 이 업계에서 네 자리는 없어. 당신은 누군가의 가치를 그 사람이 입은 옷값으로 판단해 본 적이 있나요?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 글씨는 마치 양심을 찌르는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명품 가방들이 흐릿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사람의 슬픈 눈이 클로즈업되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캐시 레지스터의 차가운 찰칵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새 심장 박동 소리로 변해갔다. 쿵쿵, 쿵쿵, 쿵쿵.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돈이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은 많지만 품격은 거지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화면이 다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오늘 당신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보게 될 겁니다.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정각 서울 청담동의 중심계는 늦가을 햇살이 유리 건물들 사이로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다. 거리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고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오가고 있었다. 루미에르 백화점, 50층 높이의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건물 전체가 거대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입구에는 황금빛으로 도금된 거대한 루미에르 로고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녀는 색이 바랜 겨울 패딩을 입고 있었다. 한때는 분홍색이었을 패딩은 이제 회사에게 가까웠고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솜이 삐져나와 있었다. 낡은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걸을 때마다 끽끽 소리를 냈다. 그녀의 백발은 단정하지 못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노인은 회전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의 시선이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라했다. 너무나도 초라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 걸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그녀를 보더니 혀를 차며 큰 원을 그리며 돌아갔다. 쯧쯧, 여긴 오는 곳이 아닌데.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성 둘이 지나가며 수군거렸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있지? 경비가 뭐 하는 거야 진짜.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노인을 가리켰다. 엄마, 저 할머니 왜 저래?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쳐다보지 마. 불쌍한 사람이야. 노인은 그 모든 말들을 들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브로치였다. 은색이었을 표면은 세월의 때가 끼어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중앙에는 별 모양의 디자인이 있었는데 별의 한쪽 끝이 깨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자세히 보면 그저 때가 너무 끼어서 원래 모양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었다. 노인은 손바닥 위에 브로치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결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브로치를 자신의 낡은 패딩 옷깃에 조심스럽게 꽂았다. 브로치는 너무 작아서 멀리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듯했다. 저들은 거지를 봤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녀가 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에는 이 도시 절반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노인이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회전문으로 걸어갔다. 정확히 30분 후 오만했던 매니저는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한 인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국을 뒤흔들 것입니다. 회전문이 돌아갔다. 노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화면이 백화점 내부로 전환되었다. 1층 로비는 마치 궁전 같았다. 천장은 20m 높이였고 중앙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만든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거울처럼 반짝였다. 벽면은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곳곳에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완벽했다. 남자 직원들은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여자 직원들은 우아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연습된 것처럼 완벽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완벽한 미소 뒤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었다. 계산하는 눈빛, 평가하는 시선. 그들은 고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옷과 액세서리를 보고 있었다. 핸드백 매장 한쪽 구석. 이민서가 무릎을 꿇고 진열장을 닫고 있었다. 24살의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정장은 깔끔했지만 자세히 보면 저렴한 브랜드였고 구두는 깨끗했지만 뒤꿈치가 닳아 있었다. 가방은 명품이 아닌 보세 제품이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수습 이민서라고 적혀 있었다. 수습, 아직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민서는 이미 깨끗한 유리를 또 닦고 있었다. 한 점의 얼룩도 없는 유리였지만 그녀는 마치 그곳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는 것처럼 열심히 닦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민서 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을 가로질렀다. 민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최미란 매니저였다. 45살의 최미란은 루미에르 백화점의 전설이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이 없었고 VIP 고객 관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다. 직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가난한 고객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었다. 최 매니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다. 샤넬 정장 500만 원, 지미추 구두 300만 원, 까르띠에 시계 1,500만 원, 에르메스 가방 2,000만 원. 그녀의 몸에 걸친 것들의 총액은 웬만한 사람의 연봉을 훌쩍 넘었다. 그녀의 화장은 흠잡을 데 없었고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가 민서 앞에 서자 옷의 밑침이 더 높은 하이힐 때문에 민서를 내려다보는 형국이 되었다. 일어나 민서가 급히 일어섰다. 네, 매니저님. 아까 그 손님 말이야. 2시간이나 붙들고 있었다면서. 아, 네,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셔서. 최 매니저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것은 위험 신호였다.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최 매니저의 눈썹이 올라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혼난다는 것을. 그래서 뭐 사갔어? 민서가 고개를 숙였다.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최 매니저가 코웃음을 쳤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너는 눈이 없니? 그 사람 차림새 못 봤어? 아울렛에서 산 옷에 가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2시간을 낭비한 거야. 하지만 매니저님, 모든 고객님께 친절하게 대하는 게 저희 회사의 원칙이라고. 원칙? 최 매니저가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민서의 코를 찔렀다.
비싼 향수였지만 너무 진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원칙이 내 월급을 주니? 원칙이 회사 매출을 올려주니? 현실을 좀 봐, 이민서. 명품은 아무나를 위한 게 아니야.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거부하는지가 브랜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고. 민서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정규직 전환 심사가 3주 후였다. 지금 최 매니저의 심기를 건드리면 모든 게 끝장날 수 있었다. 최 매니저가 계속 말했다. 럭셔리는 차별이야. 모두를 똑같이 대하면 그게 무슨 명품이야. 그건 그냥 시장이지. 옆에서 듣고 있던 김수진 대리가 아첨하듯 말했다. 역시 매니저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 매니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김 대리를 봤다. 수진 씨는 그래도 좀 아네. 이민서 씨, 수진 씨한테 좀 배워. 어떤 고객이 진짜 고객인지 구별하는 법을. 민서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최 매니저가 민서의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수습이 정규직 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해. 네 실적은 바닥이야. 이번 달 안에 개선이 없으면. 그녀는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해고. 민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최 매니저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아, 그리고 그 싸구려 가방 좀 바꿔. 우리 매장 이미지 떨어뜨리지 말고. 최 매니저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갔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민서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다. 김수진 대리가 민서 옆으로 다가왔다. 민서 씨, 너무 상심하지 마. 매니저님도 다 너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민서가 김 대리를 봤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 대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이상은 이상일 뿐이야. 그녀가 가버리자 민서는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내려다봤다.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가방이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것이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휴게실은 지하 1층에 있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환기가 잘 안 되어 공기가 탁했다. 낡은 소파와 삐걱거리는 테이블, 그리고 10년은 된 것 같은 정수기가 전부였다. 민서는 구석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 시주문 847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월세날이 일주일 후였고 통신비는 이미 3개월째 밀려 있었다. 그때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엄마, 서연아, 수술 날짜가 나왔어. 다음 달 15일이래. 보증금이 500만 원인데. 괜찮니? 민서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는 3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제는 거의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수술을 미룬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다. 걱정 마세요. 곧 정규직 되면 보너스 나와요. 다 해결될 거예요. 엄마는 건강만 생각하세요. 거짓말이었다.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설령된다 해도 보너스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다. 민서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매장으로 향했다. 매장으로 돌아온 민서는 한쪽에서 최 매니저가
VIP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봤다. 고객은 50대 여성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태도는 거만했다. 직원들을 하인 대하듯 했지만 최 매니저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첨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규정이야 사모님 같은 VIP를 위해서는 언제든 바꿀 수 있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 보여줘.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최 매니저가 손가락을 튕기자 직원 셋이 달려와 가방들을 가져왔다. VIP 고객은 가방을 하나하나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게 최고야. 파리 본점에는 더 좋은 게 있던데. 죄송합니다, 사모님. 특별히 본사에 요청해서 사모님만을 위한 한정판을 공수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박지혜 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매니저님, 그건 회사 규정상. 최 매니저가 차가운 눈빛으로 박 사원을 쏘아봤다. 박 사원, 잠깐 나 좀 봐. 그들이 구석으로 가자 최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규정? 규정이 뭔지 알아? 규정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돈이야. 큰 돈을 쓰는 고객이야. 저 사모님이 한 달에 여기서 쓰는 돈이 내 연봉보다 많아. 그런 사람한테 규정 운운하는 게 말이 되니? 죄송합니다. 명품은 차별에서 시작되는 거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 그게 무슨 럭셔리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대해야 하는 거야. 그때였다. 백화점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노인이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낡은 운동화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끽 하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희미한 먼지 자국이 남았다. 백화점의 완벽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마치 백조들이 노니는 호수에 까마귀가 날아든 것 같았다.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들어왔지? 경비는 뭐 하는 거야?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애들 데리고 나가야겠다. 직원들도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누가 저 노인을 상대할 것인지 미루고 있었다. 최 매니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진짜 혐오의 표정이었다. 그녀의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입술이 비틀어졌다. 아, 정말 오늘 무슨 날이야? 그녀는 손가락을 튕기며 민서를 불렀다. 이민서, 이민서, 민서가 달려왔다. 네, 매니저님. 저거 봐. 최 매니저가 턱으로 노인을 가리켰다. 당장 내보내. 지금 바로. 민서가 노인을 봤다. 노인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마치 처음 보는 신세계를 구경하는 아이 같았다. 매니저님, 그래도 손님이신데. 손님? 최 매니저가 비웃었다. 저게 손님으로 보여. 저건 그냥 거지야. 구걸하러 온 거야. 빨리 내보내기 전에 뭐라도 훔쳐가겠다. 민서가 망설였다. 그것은 명백한 편견이었고 차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럼 정중하게 나가시도록 말씀드릴게요. 정중하게는 무슨. 그냥 끌어내. 필요하면 경비 불러. 민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을 내쫓는 대신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노인이 놀란 듯 민서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은 맑았다. 나이는 들었지만 흐리지 않은 또렷한 눈이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저 구경 좀 하려고요. 괜찮을까요? 민서가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노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리고 곧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요, 아가씨. 최 매니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녀는 해고할 구실을 찾은 것입니다. 민서가 노인을 안내하며 걷기 시작했다.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다리가 불편한 듯 했다. 이쪽은 핸드백 코너예요. 저쪽은 의류, 그 옆은 시계와 주얼리 코너입니다. 어머, 정말 화려하네요. 노인이 감탄했다. 이렇게 비싼 물건들을 누가 사나요?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죠. 하지만 구경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죠. 구경하는 것도 즐거움이잖아요. 노인이 민서를 유심히 봤다. 아가씨는 참 친절하네요. 이름이 뭐예요? 이민서입니다. 민서, 예쁜 이름이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주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한 중년 여성 고객이 초의 매니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 사람 때문에 불쾌해요. 쇼핑하기 싫어지네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 매니저가 성큼성큼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총소리처럼 매장에 울렸다. 이민서, 민서가 돌아봤다. 네, 매니저님. 내가 뭐라고 했어? 당장 내보내라고 했지. 하지만 매니저님, 이분도 고객이세요. 고객? 최 매니저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이게 고객으로 보여. 당장 값 나가는 물건 하나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구경할 권리는 있지 않나요? 최 매니저가 노인을 노려봤다. 권리? 여기는 공공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내보낼 수 있어요. 그때 노인의 시선이 진열대에 있는 빨간색 가방에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었다. 잠깐, 이것 좀... 그 순간 한 선임 직원이 재빨리 노인의 손을 막았다. 김수진 대리였다. 만지지 마세요. 노인이 놀라 손을 뺐다. 왜요? 더러워집니다. 이거 500만 원짜리예요. 할머니가 평생 벌어도 못 살 거예요. 그 말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몇몇 고객들이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심이었을까? 분노였을까? 그저 바느질이 예뻐서 보고 싶었을 뿐인데. 눈으로만 보세요. 김 대리가 비웃었다. 그나마 잘 보이긴 하시는지 모르겠네. 민서가 김 대리를 말리려 했지만 최 매니저가 가로막았다. 잘하고 있어, 수진 씨. 이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대해야 해. 노인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리고 돌아서려다가 탁! 노인이 진열대에 있던 마네킹을 건드렸다. 마네킹이 흔들렸고 그 위에 걸려있던 스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최 매니저가 달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을 도우러 온 게 아니었다. 쿵! 최 매니저가 노인을 거칠게 밀쳤다. 노인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둔탁한 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다. 아! 노인이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경비! 경비! 최 매니저가 소리쳤다. 이 쓰레기 좀 치워. VIP 고객님들이 불편해 하잖아. 노인이 바닥에서 신음했다. 아이고, 발목이, 무릎이... 최 매니저는 노인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연기는 지하철역에서 하세요. 여기서 동정심 구걸하지 말고. 그녀는 노인의 지팡이를 발로 툭 차서 더 멀리 밀어냈다. 직원들과 고객들이 둥그렇게 모여 구경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핸드폰으로 계속 촬영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민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봤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민서는 움직였다. 잠시만요. 민서가 노인에게 달려가려 하자 최의 매니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손가락이 민서의 팔을 파고들었다. 뭐 하는 거야? 도와드려야 해요. 도와? 최 매니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민서가 최 매니저를 똑바로 봤다. 네, 알아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매장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멈춘 듯 했다. 최 매니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이민서, 마지막 경고야. 지금 당장 저 노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넌 해고야. 알겠어? 병원비,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 3초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민서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의 수술비, 500만 원. 월세, 50만 원. 빚, 300만 원. 통신비, 30만 원.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모습.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눈을 떴다. 그리고 최 매니저의 손을 뿌리쳤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최 매니저의 눈이 커졌다. 뭐? 저는 이분을 도와야 합니다. 너 지금 일자리 포기하는 거야?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잔인함은 죄라고요. 매장이 술렁였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수습이 매니저한테 대든 거야. 미쳤나 봐. 일자리 날렸네. 민서는 최 매니저를 지나쳐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노인과 같은 높이가 되기 위해서였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노인이 민서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가씨,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천천히, 조심해서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노인의 몸이 가벼웠다.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아팠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노인이 속삭였다. 민서는 노인을 VIP 전용 벨벳 소파로 안내했다. 직원들이 경악했다. 그곳은 1억 원 이상 구매한 고객만 앉을 수 있는 곳이었다. 신성한 영역이었다. 이민서, 너 뭐 하는 거야? 김수진 대리가 소리쳤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싸구려 플라스틱 보온병이었다. 민서는 뚜껑을 열고 따뜻한 보리차를 따랐다. 비싼 차는 아니지만 따뜻해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다. 그녀가 한 모금 마시자 얼굴에 온기가 돌았다. 정말 맛있네요. 따뜻하고. 민서가 미소 지었다. 천천히 드세요. 그때 민서의 시선이 노인의 옷깃에 꽂힌 브로치에 멈췄다. 처음엔 그저 낡은 장신구로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특별한 디자인이었다. 별 모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때가 끼어서 잘 보이지 않았을 뿐 분명 고급 제품이었다. 어머, 이거. 민서가 놀란 듯 낮춘 눈을 크게 떴다. 이거 혹시 첫 번째 별인가요?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걸 아나요? 네. 민서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다. 이건 저희 회사 창업자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첫 작품이에요. 1952년 작품이죠. 지금은 박물관에만 있는. 민서는 주머니에서 극세사 천을 꺼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닦아드려도 될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닦기 시작했다. 때가 닦이면서 은빛이 드러났다. 그리고 중앙의 다이아몬드가 빛나기 시작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서가 감탄했다. 이런 걸 실제로 보다니 이 보리차 한 잔의 가치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최 매니저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차에 다가왔다. 2명의 경비원을 대동하고 있었다. 이민서.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최 매니저가 민서의 손에서 찻잔을 쳐서 떨어뜨렸다. 쨍그랑.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보리차가 카펫에 쏟아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VIP 소파에 이런 거지를 앉히고. 민서가 일어섰다. 매니저님, 이분은 손님이세요. 손님은 무슨? 최 매니저가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당장 둘 다 끌어내. 경찰 부르기 전에. 경비원들이 다가오자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최 매니저가 비웃었다. 후회. 할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루미에르예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난 이 매장의 매니저예요. 알아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 알아요. 그럼 빨리 나가요. 안 그러면? 최 매니저가 노인의 팔을 잡았다. 강제로 끌어내야겠네요. 그 순간 노인이 작게 웃었다. 정말 재미있네요. 뭐가 재미있어요? 노인이 최 매니저를 똑바로 봤다. 그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하시니까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72시간 후에. 경비원들이 노인을 끌고 가려는 순간 민서가 막아섰다. 안 돼요. 최 매니저가 민서를 밀쳤다. 비켜. 민서가 다시 일어섰다. 이분을 내보내시려면 저도 같이 내보내세요. 좋아, 둘 다 나가. 너는 해고야, 이민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괜찮아요. 이런 곳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사는 게 나아요.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노인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괜찮아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민서가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이건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들이 함께 걸어나가려 할 때 노인이 뒤를 돌아봤다. 최미란 매니저. 최 매니저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뭐요? 기억해요. 오늘 이 순간을. 곧 다시 만날 테니까. 무슨 소리야, 이 할망구가. 노인이 미소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백화점을 나갔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서가 우산을 펼쳤다. 할머니, 같이 쓰세요. 고마워요, 정말. 그들이 걸어가는데 노인이 갑자기 멈춰 섰다. 민서 씨. 네? 혹시 시간 있나요? 차라도 한잔 하고 싶은데. 민서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시간은 많아요. 실업자가 됐으니까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오히려 시원해요. 그들은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평범한 동네 카페였다. 백화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노인이 커피 2잔을 주문했다. 그리고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민서 씨, 가족은 있나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계세요.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10살 때. 노인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겠네요. 네. 하지만 어머니가 계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좋은 어머니인가 봐요. 민서가 미소 지었다. 네. 가난하지만 품위는 지킬 수 있다고 늘 가르쳐 주셨어요. 노인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받아요. 민서가 명함을 받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전화번호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이게 3일 후에 이 번호로 전화해요. 왜요? 노인이 미소 지었다.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카페를 나서자 비가 그쳤다. 노인이 말했다. 민서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할머니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뭘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노인이 민서를 한참 바라봤다. 민서 씨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실업자가 됐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성공을 할 거예요. 그들은 헤어졌다. 민서는 집으로, 노인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날 밤, 민서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야. 서연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민서가 울먹였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왜? 민서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이제 수술비도 못 구하게 됐어. 미안해, 엄마. 어머니가 웃었다. 미안하긴, 우리 딸이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럽다고? 그럼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민서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괜찮아. 수술은 나중에 해도 돼. 우리 딸이 떳떳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전화를 끊고 민서는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3일이 지났다. 11월 17일 월요일 아침 9시. 루미에르 백화점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은 연례 대검열의 날. 그룹 회장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최미란 매니저는 새벽 5시부터 나와 준비하고 있었다. 매장의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먼지 한 점 허용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유리에 지문 하나라도 있으면 난리 난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8시 50분, 직원들이 일렬로 줄을 섰다. 초의 매니저가 마지막 점검을 했다. 오늘 실수하는 사람은 즉시 해고야. 회장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니까. 그때 민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사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자신의 개인 물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뭐야, 왜 왔어? 김수진 대리가 물었다. 사물함에 남은 물건 가지러 왔어요. 최 매니저가 비웃었다. 빨리 가져가고 사라져. 회장님 오시기 전에. 민서가 뒷문으로 가려 했지만 검열 때문에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어 있었다. 5분만 기다려. 회장님 들어오시면 열어줄게. 경비원이 말했다. 민서는 할 수 없이 기둥 뒤에서 기다렸다. 9시 정각.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부르릉. 검은색 벤츠 S클래스 3대가 연이어 도착했다. 첫 번째 채는 그룹 깃발이 꽂혀 있었다. 오셨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차 문이 열렸다. 먼저 비서실 직원들이 내렸다. 그들은 양복을 입은 엘리트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박소희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카리스마 자체였다. 검은색 정장은 맞춤 제작된 것이었고 구두는 루브탱이었다. 선글라스는 샤넬, 가방은 에르메스 버킨백이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구두 소리가 울렸다. 탁, 탁, 탁.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 같았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직원들이 일제히 90도로 인사했다. 환영합니다, 회장님. 최미란 매니저가 가장 깊이 허리를 숙였다. 최미란입니다, 회장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박소희 회장은 최의 매니저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지나쳤다.
마치 최 매니저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회장이 걸어갔다. 직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그리고 그녀는 멈췄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민서 앞에서.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제발 그냥 지나가세요. 하지만 회장은 멈춰 섰다. 당신.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회장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 얼굴, 그 눈빛, 보리차. 회장이 미소 지었다. 오늘은 있나요? 민서가 입을 벌렸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할머니가 여왕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매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박소희 회장이 에르메스 백을 열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첫 번째 별, 바로 그 브로치였다. 노인이 달고 있던 그 낡은 브로치. 회장이 그것을 자신의 재킷에 달았다. 우리 매니저는 이걸 쓰레기라고 했죠. 회장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다. 우리 수습은 별이라고 했고요. 최미란 매니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하얗게, 더 하얗게,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파르르 떨렸다. 회장님, 다리가 풀렸다. 휘청, 초의 매니저가 균형을 잃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파사삭, 종이가 흩날렸다. 그때 그 할머니가, 박소희 회장이 차갑게 웃었다. 네, 그때 그 할머니가 바로 나예요.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최미란 매니저가 무릎을 꿇었다. 툭,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소희 회장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용서. 회장이 천천히 최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구두 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다. 탁, 탁, 탁. 당신이 나를 밀었을 때 용서를 구했나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 회장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게 변명이 되나요? 회장이 전 직원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 회사의 현실입니다. 모든 직원이 숨을 죽였다. 나는 이 회사를 세울 때 꿈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파는 곳,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 하지만 지금 이곳은 뭐가 됐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오만과 차별의 온상이 됐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없는 사람은 쓰레기 취급하는 곳이 됐어요. 회장이 VIP 소파를 가리켰다. 최미란 매니저, 당신은 연약한 노인을 밀었습니다. 친절한 직원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최 매니저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노인에게도 가족이 있었겠죠.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하지만 당신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회장이 손을 들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다. 최미란,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마치 판결문을 읽는 것 같았다.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모든 회사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릴 테니까. 안 돼, 안 돼요. 최 매니저가 회장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막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며칠 전 최 매니저가 노인을 쫓아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경비원들이었다. 놔요, 회장님. 제발. 최 매니저의 절규가 매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완전한 파괴. 자비는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최 매니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고요. 박소희 회장이 돌아봤다. 15년 동안 당신이 한 일은 회사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 자신을 위한 거였죠. 최 매니저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후회할 거예요. 나 없으면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최 매니저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매장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민서에게 다가갔다. 이민서 씨.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회장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며칠 전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인간다웠을 뿐이라고요.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회장이 브로치를 빼서 민서의 옷에 달아주었다. 이 브로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합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회장님, 저는 이미 해고된... 누가 그래요? 회장이 웃었다. 내 회사에서 내가 결정하는데. 회장이 큰 소리로 선언했다. 오늘부로 이민서 씨는 이 매장의 매니저입니다. 네? 모든 직원이 놀랐다. 민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습에서 바로 매니저요? 김수진 대리가 항의하듯 말했다. 회장이 김 대리를 봤다. 문제 있나요? 김 대리가 입을 다물었다. 아, 그리고 김수진 대리. 회장이 덧붙였다. 당신도 3개월 정직입니다. 그동안 인간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오세요. 김 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다른 분들도 명심하세요. 회장이 전 직원을 둘러봤다. 이제부터 이 매장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모든 고객을 VIP처럼 대하세요. 왜냐하면 그녀는 잠시 멈췄다. 당신들은 절대 모르니까요. 그 고객이 누구인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회장이 민서를 보며 말했다. 민서 매니저, 이 매장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곳으로. 민서가 깊이 인사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그저 사람답게만 해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회장이 나가려다가 멈췄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모두가 긴장했다. 오늘부터 모든 직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언더커버 체험을 합니다. 언더커버요? 평범한 옷을 입고 다른 매장에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접을 받는지 경험해보세요. 그래야 고객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혁명적인 제안이었다. 회장이 매장을 나섰다. 직원들이 도열해 인사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공포가 아닌 존경의 인사였다. 회장이 사라지자 직원들이 민서를 둘러쌌다. 매니저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민서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 아니, 회장님 눈을 봤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른 직원이 물었다. 그럼 뭐였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였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부끄러웠다. 그날 아무도 노인을 도우려 하지 않았으니까 박지혜 사원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매니저님, 죄송해요. 저도 그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민서가 박 사원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요. 저도 무서웠으니까요.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예요. 그때 한 노신사가 매장에 들어왔다. 수수한 차림이었다. 예전이라면 직원들이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박사원이 먼저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까요? 노신사가 놀란 듯 박사원을 봤다. 아, 그저 구경만. 천천히 둘러보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죠. 박사원이 노신사를 VIP 소파로 안내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민서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변화가 시작됐구나. 2025년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루미에르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 회의 시간. 민서가 직원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가 준 가방이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세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분을 VIP처럼 대하세요. 직원들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공포로 다스려지는 매장이 아니었다. 존중과 친절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서가 덧붙였다. 이번 달 매출이 전년 대비 40% 상승했대요. 직원들이 환호했다. 와, 대박. 역시 매니저님. 민서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이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고객들이 그걸 느꼈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박지혜 과장 승진했다. 이 말했다. 맞아요. 어제도 한 고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제일 편하다고.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민서가 말했다. 매출은 따라오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민서는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있었다.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민서의 첫 월급으로 수술비를 낼 수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다. 새로 들어온 인턴이었다. 매니저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요? 정말로 회장님이 변장하고 오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민서가 웃었다. 왜? 무서워요? 네, 좀요. 언제 또 오실지 모르잖아요. 민서가 일어나 창밖을 봤다.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죠. 하지만 민서가 청년을 봤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 그게 전부예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청년이 나가자 민서는 다시 창밖을 봤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햇빛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이게 맞는 거야. 민서가 생각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박소희 회장이었다. 네, 회장님. 민서 매니저, 잘 지내나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녁 식사나 함께해요.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서는 궁금했다. 무슨 얘기일까? 일주일 후 고급 레스토랑. 박소희 회장과 민서가 마주 앉아 있었다. 민서 매니저,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매출도 올랐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민서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직원들이 잘해준 덕분이에요. 회장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사실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안이요? 전국 매장 교육 담당 이사가 되어주세요.
민서가 놀랐다. 이사요? 저는 아직 나이는 상관없어요. 능력과 인품이 중요한 거죠. 민서가 망설였다. 하지만 저는 현장이 좋은데. 회장이 웃었다. 현장도 계속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각 매장을 돌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런 거라면 민서 씨가 겪은 경험을 모든 직원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니까.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회장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리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요? 보리차요. 따뜻했어요. 마음도 차도. 민서가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올 때 한 노숙자가 구걸하고 있었다. 회장이 지갑을 꺼내 돈을 주려 하자 노숙자가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민서 씨? 민서가 놀라 노숙자를 봤다. 믿을 수 없었다. 최미란 매니저님, 최미란이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매니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최미란이에요. 박소희 회장이 최미란을 봤다. 어떻게 이렇게. 최미란이 쓴웃음을 지었다. 해고당한 후에 아무도 저를 안 받아줬어요. 명품 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회사도 제 이름만 들으면 다들 거절했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그래도 빚이 남았어요. 명품에 쓴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민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지금은 길거리에서 삽니다.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박소희 회장이 말했다. 최미란 씨. 네. 일하고 싶나요? 최미란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일해요. 노숙자 지원센터 담당으로. 최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다르게 살겠습니다. 정말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서가 최미란에게 명함을 건넸다. 내일 이 주소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최미란이 명함을 받으며 울먹였다. 민서 씨, 아니 민서 이사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민서가 최미란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들이 헤어진 후 회장이 민서에게 물었다. 원망하지 않나요? 최미란이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원망보다는 연민이 느껴져요. 돈과 지위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잃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회장님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회장이 민서를 자랑스럽게 봤다. 당신이 진짜 리더예요. 1년 후 2025년 11월 14일. 정확히 1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었다. 루미에르 백화점 본사 대강당. 전국에서 모인 500명의 직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대에 민서가 올라갔다. 이제 그녀는 전무이사가 되어 있었다. 역대 최연소 임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서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떴다. 노인이 바닥에 쓰러진 장면이었다. 이 순간 저는 일자리를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청중을 둘러봤다.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우리가 파는 것은 명품입니다. 하지만 진짜 명품은 뭘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로 품격입니다. 그리고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행동으로만 증명할 수 있죠.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이사님, 정말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해야 하나요? 솔직히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고객도 있잖아요. 민서가 미소 지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작년에 한 대학생이 우리 매장에 왔어요. 낡은 운동화에 후줄근한 옷차림이었죠. 다른 매장에서는 무시당했대요. 하지만 우리 직원은 정성껏 응대했어요.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 학생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갔어요. 하지만 6개월 후 그 학생이 다시 왔습니다. 뭘 사러요? 아니요, 계약하러요. 계약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학생은 IT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회사가 대박나서 이제 직원 복지용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러 온 거였죠. 연간 10억 규모로. 청중이 웅성거렸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친절하게 대해준 직원이 있는 곳에서만 계약하고 싶다고 한 직원이 물었다. 그래서요? 그 이후로 그 회사는 우리 최고 VIP 고객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스타트업들도 소개해 줬고요.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눈앞의 고객이 누구인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그러니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때 무대 뒤에서 박소희 회장이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일어섰다. 앉으세요, 여러분.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1년 전 저는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진짜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민서를 봤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회사 전체를 바꿨어요. 회장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첫 번째 별 브로치였다. 이 브로치는 우리 회사의 창업자, 제 어머니가 만드신 겁니다. 모두가 숨죽여 들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다라고. 회장이 브로치를 높이 들었다. 이제 이 브로치를 영구 보존하려 합니다. 본사 로비의 전시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녀는 무대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을 겁니다. 스크린에 글자가 떴다. 진정한 명품은 친절이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민서는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빠, 보고 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이었다. 아빠가 늘 말했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이제야 정말로 알 것 같아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최미란이었다. 이제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사회공헌팀 과장이 된 지 6개월이 되었다. 민서 이사님. 미란 과장님. 그들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봤다. 가끔 믿기지 않아요. 최미란이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민서가 말했다. 과장님이 증명하셨잖아요. 민서 이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저를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면 용서가 아니라 기회였어요.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최미란이 눈물을 닦았다. 요즘 노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는 그분들이 제 선생님이에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배움은 어디서나 올 수 있죠. 그때 민서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아, TV 봤어. 우리 딸이 상 받았다며? 민서가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대통령 표창이 별거야. 엄마도 그냥 일 잘했다고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에 받는 거야.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엄마, 자랑스러워,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민서는 다시 하늘을 봤다. 첫 번째 별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2년 후, 민서는 이제 부사장이 되었다. 그녀의 첫 프로젝트는 언더커버, 보수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매달 각 회사의 임원들이 변장하고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어느 제약회사 회장은 청소부로 변장했다가 직원들의 차별을 목격하고 회사 문화를 완전히 바꿨다. 한 은행 대표는 노숙자로 변장했다가 자기 은행에서 쫓겨난 후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대기업 총수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하청업체의 부당한 대우를 알게 되어 개선했다. 변화는 도미노처럼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는 이를 민서 효과라고 불렀다. 한 기자가 민서를 인터뷰했다. 이사님,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보리차 한 잔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민서가 웃었다. 저도 가끔 신기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죠? 모든 큰 변화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니까요. 누군가를 도울지 말지, 친절할지 말지, 그 작은 선택이 모여서 큰 물결이 되는 거예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서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인터뷰가 끝나고 민서는 백화점으로 돌아왔다. 로비에는 커다란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노인을 부축하는 모습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The first star, 첫 번째 별. 친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이다. 2024년 11월 14일,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 사람들이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저 동상이 누구예요? 엄마가 설명했다. 옛날에 용감한 언니가 있었대. 힘든 할머니를 도와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었대. 하지만 그 언니는 할머니가 누군지 모르고도 도와줬대.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래요. 민서가 그 대화를 듣고 미소 지었다.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5년 후, 민서는 이제 CEO가 되었다. 박소희 회장이 은퇴하면서 그녀를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다. 취임식 날, 민서는 전 직원 앞에서 연설했다. 5년 전 저는 수습 직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만졌다. 첫 번째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우리 회사의 새로운 미션을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글자가 떴다. We sell kindness, not just luxury. 우리는 명품만이 아닌 친절을 판매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앞으로 우리는 매출이 아닌 고객 만족도로 직원을 평가할 겁니다. 특히 소외된 고객의 만족도로요. 한 주주가 물었다. 그럼 주주 이익은요? 장기적으로 더 커질 겁니다. 착한 기업이 결국 승리하니까요. 실제로 1년 후 회사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 세계가 민서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500명의 MBA 학생 앞에서 민서가 강연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리턴 온 인테그리티입니다. 진정성의 수익률이죠. 한 학생이 물었다. 정말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나요? 마이클, 당신이 매장에서 옷차림 때문에 무시당한다면 다시 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평생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강연 후 민서는 어머니와 한강을 걸었다. 엄마, 수습에서 CEO가 됐어요.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네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기회가 온 거야. 그때 벤치에 앉은 노인이 보였다. 민서가 보온병을 꺼냈다. 여전히 보리차였다. 할아버지,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노인이 눈물을 글썽였다. 오랜만에 받는 친절이네요. 그는 박소희 회장의 남편, 진짜 그룹 총수였다. 아내의 부탁으로 민서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 씨는 권력을 가져도 변하지 않는 진짜 리더야. 10년 후, UN 시상식. 민서가 무대에 올랐다. 10년 전, 저는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돕는 것. 그녀는 브로치를 들었다. 제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선택합니다. 친절할지, 외면할지, 그 작은 선택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다. 호텔로 돌아온 민서에게 영상통화가 왔다. 엄마, UN 상 받은 거 봤어. 화면에 10살 딸이 나타났다. 엄마는 슈퍼히어로야. 보리차로 세상을 구했어. 나도 엄마처럼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민서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뉴욕타임스 인터뷰. 성공 비결이 뭔가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었죠. 자본주의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친절한 기업이 더 성공한다는 것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1000번이라도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기사 제목. 보리차 한 잔으로 세상을 바꾼 여인. 전 세계에서 편지가 왔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오늘 누군가를 도왔어요. 20년 후. 은퇴식. 여러분, 저는 떠나지만 정신은 남을 겁니다. 민서가 브로치를 벗었다. 이 첫 번째 별을 여러분 모두에게 드립니다. 새 로고가 떴다. Every customer is a star.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직원이 외쳤다. 친절을 파는 사람입니다. 건물을 나서자 수천 명이 모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90세가 된 박소희 회장이 다가왔다. 수고했어요, 민서 씨. 회장님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리차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5살 손자가 뛰어왔다.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 도와줬어. 할머니처럼. 민서가 손자를 꽉 안았다. 끝없이 이어지는구나. 마지막 일기. 2084년 11월 14일. 20년의 여정이 끝났다. 내가 뿌린 씨앗이 숲이 되었다. 친절의 숲. 그 숲은 영원히 자랄 것이다. 친절은 영원하니까. 창밖의 별을 보며 민서가 속삭였다. 첫 번째 별. 모든 것의 시작.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날로 돌아갔다. 2024년 11월 14일. 선택의 순간. 1000번이라도 같은 선택을 했다.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인간이니까. 진정한 품격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결정됩니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화면이 어두워진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친절했나요? 친절이 최고의 명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 보리차 한 잔으로.